다 들어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거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면 해석 안 되는 분야가 없어요. 어차피. 근데 좁게 해석하면 나하고 딱 맞아갖고 너보고 어떻게 해라라는 결론으로 바로 연결시켜요. 자, 그럼 봐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천두송. 송이 뭐냐면 하늘이 위에 있고 밑에 물이 있으니까 뭐를 의미하겠어요? 하늘은 앞으로 전복돼야 될 대상이잖아요. 물이. 네. 물이 하늘로 올라가고 불과 결합해서 돌고 도는 세상인데, 물이 감히 하늘을 경략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은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수는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뭐가 돼요? 교류가 될 수 없는 짝이에요. 이게 물은 자꾸 지하로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늘은 떠 있거나 아니면 위에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소송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서로 갈등 구조예요. 이게 서로 합치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극복하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냐는 개를 설명하다 보니까 송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송개는 하늘의 뜻을 네가 감히 어쩌란 말이냐 해갖고 불성한다라고 해놓고선 흉이다 아주 결론을 내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송하는 놈들은 전부 흉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도 얘기 없이 무조건 소송을 하지 말라요. 그 이유를 여기다가 차곡차곡 해놓는데, 굉장히 지금 소송에 들어가고 이겨도 문제고 들어가다가 재산 다 맞먹는 사람 많고, 소송에서 이겨갖고 뭐 했다고 해도 결국은 해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착한 사람 있어요. 어디요? 변호사. 변호사만 벌어요. 그래서 그거를 3,000년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봐요. 제일 첫 번째가 이 결론은 그 천두송, 소송은 이루지를 못하니 흉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여기다가 설명했는데, 하늘의 뜻이 험이 종흉, 험한 가운데서 네가 출발을 해갖고 결론이 흉하다인데, 질적 중길에 관한 그 해석은 6초를 설명을 해야 이게 이제 해석이 풀이 돼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이웃하고 소송이 생기고 자기 가족들하고도 생기고 자기 부인하고도 요즘 막 소송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됐다 해도 첫 번째 교에서 뭐라고 나오면 불영소사. 이게 뭐겠어요? 소송에 관계되는 일들을 불영, 길게 하지 말아요. 소송은 피할 수 없다고 벌써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소송은 피할 수 없지만 길게 가지 말아라. 불영소사. 핵심이 뭐냐?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를 어찌 막으려 해요. 왜 살다 보면 그 가치 판단도 틀리고 하고자 하는 목표도 틀리고 다음에 어떻게 이게 딱딱 맞으겠어요. 그런데 소송을 일이 닥치면 불영소사. 길게 끌지 말되 소송은 일단 맞아 드려야죠.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잠재돼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을 만들잖아요. 짧게 끝내라는 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불장변명. 이것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건데, 이 변자가 말 잘할 변이죠. 말 잘할 변. 그래서 변호사 할 때 이것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멀지 않아. 불장. 멀지 않아. 명확하게 밝혀지니까 길게 끌지 말래요. 이 의미를 가만히 해석해보면 진짜 맞긴 맞구나가 뭐냐면, 지금도 세월호에 딱 사건 나자마자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지라래 해갖고 막 처음에는 난리가 났잖아요. 치고받고 또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국가일이 아니면 대판 싸울 일 아니에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불장, 얼마 안 가서 다 원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뱃머리에 배 위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많이 실었어. 4배 실었대, 4배. 이게 말도 안 4배 실은 데까지 좋았는데 바닥에다만 실었어도 괜찮은데 이거 꼭대기에다 실어놨으니 이게 사고 안 나는 게 이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끈도 전부 그냥 밧줄로 묶어놓고 쇠사슬로 안 묶어. 근데
처음에 딱 일이 일어났을 때 소송을 하면 치고받고 난리 부셨을 테고 거기서 힘 작은 놈들은 맨날 의도 터지고 맞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 안 가면 다 드러나니까 네가 옆에 이웃하고 자꾸 문제 생기면 막 골목에서 싸우는데 하지 말아라. 조금만 지나면 세월이 약이다. 조금만 지나면 다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으니까 불장변명 길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될 테니 그때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유령소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소송에 들어갔어요. 이제 싸움에 들어간 거야. 원래 하지 말라고 잠깐 끝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들어갔어. 그래서 이후에 올라간 거예요. 귀포차냐 환지철야. 귀가 뭐예요 이게? 소송을 딱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불리해. 내가 볼 때는 이거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분명히 여기 들어갔다가는 돈 잃고 사람 잃고 하겠다 해갖고 돌아갈 귀에 돌아갈 귀. 돌아가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잡힐 포지요. 돌아가다가 잡혔지만 잡으려고 막 하는데 요 찬자가 이거 큰 찬자예요. 스물찬자죠. 이게 왜 스물찬자인지 아세요? 요 우리가 구멍열이잖아요. 구멍에 들어갔네. 요거 쥐서고 쥐가 구멍에 들어가서 숨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송을 하다가 불려다 생각해서 뒤로 빠꾸해갖고 숨었어요. 근데 그건 또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 왜? 일단 시작을 했죠. 중간에서 끝이고 나왔기 때문에 재산 다 말아먹고 불행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절히 봐서 불려다 싶으면 얼른 톡 깨라 이거예요. 그렇잖아. 그랬더니 환지철야. 환이 도달해도 환은 이제 재난이잖아요. 재난이 도달해도 철야. 죽을 철. 그러니까 이 주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난을 재환을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시작 초기 단계에서 얼른 네가 피울 때 얘기지. 제가 용자에 사주팔자 봐달라고 제가 무료로 봐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오는데 나한테 오는데 소송에 걸린 사람이 또 하나 왔어요. 근데 내가 이 손깨를 설명하면서 무조건 손을 다 들고 따라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욕심보다는 도심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손을 바짝 들면 항복하면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잘못했다 하면은 상대편에서 공격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이놈한테 배려의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했을 낳는 그 알맹이가 낫지 괜히 여기 끝까지 가서 찾아봤자 이 뒤에 그 끝까지 갔을 때 이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그 얘기 듣고 이 형제간의 싸움이에요. 이게 문제인데 제 얘기를 듣더니 내가 진짜 아버님한테 가서 이걸 그대로 얘기해갖고 소송을 중지시켰다고 지금 중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말대로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다 살아요. 행복해라. 먼저 행복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둘이 이기려고 빠듯 형제지간에 싸워서 뭘 얻겠다는 거야. 이명희와 이건희 걔들 모습 보면 알잖아요. 그거 싸워서 이건희 요즘 표좀 봐봐요. 완전 그거보다는 보리자루 같이 됐는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뭐들어 그 재산을 그 자식한테 물려주면 걔들 이거 잘 써요? 다 살찌 향나게 하다가 오히려 더 망가뜨려요. 그래서 귀포차냐 환지철야가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라도 빨리 탈출하면 소송에서 빨리 나오면 그나마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가면은 19덕길 종상기랴라고 나와서 19덕이 뭐예요? 19덕. 구자가 뭐냐면 구덕길. 조상으로부터 물러받은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명울에 의해서 받은 거. 이것만 갖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19덕길.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19덕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늘에서 준
천명에 의해서 사주 팔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팔자를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전부 뭐냐면 목화토음사는 오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행에 목이 한 4개인 사람이 있어요. 목이. 그럼 목이 뭐예요? 재물과 건강을 뜻하는 건데 목이 4개이면은 이게 좋겠어요? 왜 안 좋겠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너무 많아서 안 좋다고? 너무 많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8겹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다 차지해버리니까 다른 금인이 순이 화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야. 핵심은 뭐냐? 이게 많아서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게 없어져서 문제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아버리면 돈 쓸 돈만 하지 대가리가 텅텅 빈다니까요. 사람이 왜 이 원형지정에서 정이 있다는 게 지를 놓았겠어요. 지. 겨울을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닥치야 정신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불리 먹고 술 먹고 놀고 하는데 정신이 삽니까? 정신이 흐리멍텅해야 즐거운 건데. 그러니까 이 밑에 단계로 가려고 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 단계 이 많은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골고루 알맞게 들어가야 명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천명은 어떻게 돼요? 어떤 건 많게 하고 어떤 건 적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명을 인정을 하는 거, 이게 성공과 행복의 첫 번째 발자국이에요. 내가 이게 많구나. 그 많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이제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데 왜 그게 꼬이냐면 제가 이 삼국지 옛날에 배우다 삼국지에 보면 그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신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포와 이제 그 조조의 그 관계하고 이제 그 유비 이 세 사람이 그 초창기의 그 중대인데 재밌는 게 나와요. 조조가 딱 여포를 평가할 때 여포 그놈은 인정도 없고 부모도 거역하는 놈이고 배반하는 놈이니 그놈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유비를 이제 조조가 유비를 평가할 때는 유비 그놈은 인의를 생각하고 군자를 충성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뭘 의미해요? 조조는 여포 따로 유비 따로 전략이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만약에 얘가 이러한 일을 빼버리고 유비 같은 사람한테 대처할 방법을 여포한테 해야 될 방법을 유비한테 해버리면 어떻게 될거예요? 흉사가 버려요. 간단하게 학교에서 몽댕이로 쳐야만 이 못 기우는 4개 정도 되는 놈들은 때려줘야 이 못 기운이 2개를 줄어서 사람이 돼요. 근데 불 기운이 4개인 사람을 때리잖아요. 불이 그냥 폭발해버려요. 선생님한테 대든다니까요. 네. 저 고등학교 동창하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여기 그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너 웬일이냐, 너 누구한테 맞으냐? 고등학교 때는 싸움이라 해서 만났는데 화장실에서 저기 저 학생한테 너 이런 데서 왜 담배 피우는데 그냥 들어오더래. 그 친구의 얘기가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 소속해갖고 이놈 학교에 가르치고 하면 퇴학당하고 난리 부실 거 아니야. 선생은 선생대로 챔피오고 딱 눈 갖고 말았대요. 그 이후부터는 상치 안 가는데 걔가 놓으면 근데 선생님이 감히 돌아오면은 얘 잘못했어요. 올 줄 알았지. 불이 4개 있는 줄 알았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을 꾸밀 때는 항상 상대편이 어떤 놈이니 라는 기계 들어가야 바로 그 천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식이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주팔자보다는 더 정확한 게 이제 다음에 이제 천문으로 해와 달과 오행성과 수많은 항성들까지 공부를 해야 항성을 공부해야 운명방정식이 제대로 예측돼요. 그러니까 나쁜 별이 딱 다가오고 있는데
전쟁을 벌인 놈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에 김일성이가 바로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문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김일성이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통일전쟁 아니에요.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목숨 날라간 거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라가 통일됐고 지금도 이성계가 그 정도 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생목숨들이 날라갑니까. 그래도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죽게 해갖고 다시 38선을 거놨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존중받을 수가 없이 실패한 전쟁광이었지. 근데 얘가 왜 실패를 했나 봤더니 이놈이 이게 괴물성을 갖고 있지만 영도성도 갖고 있어요. 하여간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놈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놈이 1950년 6월 25일 요즘에 정말로 행운을 만났다. 내가 정말로 통일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영원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발상까지는 인정해줄 만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밑에 하늘에서 제일 나쁜 별 알골이 미소를 싹 짓고 있는 천명이 나와요. 이게 천명도를 보니까 6월 25일 때. 그러니까 이놈은 뭐예요? 요건 못 보고 자기가 큰 대업을 이룰 것만 본 거예요. 원래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재앙이 닥쳐요. 그래서 자기가 딱 천명을 보면은 사업을 저한테 오면 사업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하고 그 천명도를 바로 보여주나가 해줘요. 사업하거나 주식 투자 크게 할 분들 반드시 이거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자기한테는 기회인데 위기의 결론은. 그래서 요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게 바로 천명이에요. 하늘이 주는 명령. 이게 뭘로 나타나요? 별로 나타나요. 별, 해와 달과 별들이 천명을 지칭해 주는데 그 천명을 알고 행동을 하면은 그만큼 실패율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더 길이에요. 조상이로부터 네가 타고난 대로 놀면 문제가 덜한데 그 이상을 밝히려고 노력하면은 특별한 거 아닌 경우는 어렵다. 종상기력 끝내 가면은 이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자질 이거를 최대로 활용해서 해야 좋은 거지. 소송을 까면서 해서 이 돈을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그 발상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얻은 천명에서 얻은 걸로 최대로 발휘를 하려고 하면 기가 막힌데 억지로 소송까지 벌려서까지 네가 어떤 것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가면 복즉 명투 안정 불실. 요게 뭐냐면 뭘로 복을 했어요. 세 번째 가갖고 19덕길 안 오고 이제 또 사효비 네 번째 오기 때문에 또 과욕을 부린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랬는데 천만다행히 소송의 이 어려운 난점을 알고 복즉 뭘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게 돼 있고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어디로. 지난번에 이 복을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야. 해갖고 이제 힘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자죠 이게? 덕자예요. 옛날에 구덕자예요. 그리고 앞에 요게 뭐예요? 직자잖아요. 직. 네. 요거는 심이고 요 앞에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직심 해갖고 덕이에요. 요게. 근데 요 직심의 요 덕의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 지난번에 제가 살짝 설명을 했는데 자 악심이 아니고 아심이죠. 요거는 직심. 자, 이 의미 차이가 뭐겠어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우주도를 설명할 때 이 무국태극이 우주의 최초의 본체로부터 직방으로 내려올 마음. 그거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제가 지난번에 극이라는 말을 쓰는 효용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극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세 가지가 돼요. 뭐죠? 무극. 무극을 해갖고 우리 본체를 제로로 놨잖아요. 1이라는 거를 태극으로 놨죠. 3이라고 해갖고 뭘 놨어요? 3이 뭐예요? 3. 네? 황극이다. 황제가 된 나. 다른 사람을 황제로 지칭하면 안 돼. 내가 황제예요. 지금 내가 명령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만 장애가 있는 것을 내가 한계를 둘 뿐이지, 지금 제가 여기 떨어지면 자살도 가능한 게 황제예요. 황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살을 않는 거는 이제 이성이 발달돼서 그렇겠지. 근데 가끔 떨어져 죽는 놈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황극이 결정을 잘못해서요.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물들이 자살해요? 못해요. 극이 없기 때문에. 이 극의 핵심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극은 뭐냐면, 우주는 한계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금방 생긴다고 그랬죠. 뭐가 생겨요? 네? 그 바깥에 또 뭐가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금방 생겨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끝은 없다면 또 뭐가 생긴다고, 문제점이. 끝이 없다고 딱 해버리면, 끝이 있다고 하면 바깥에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금방 생기고, 끝이 있다고 하면 뭐가 생겨요? 끝이 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소위 칸트가 얘기한 무슨 일인데, 끝이 있다고 해도 문제, 끝이 없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끝이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다음 네? 끝이 없다면, 네, 끝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기하학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수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 있어요. 무한대의 우주에서 어디다가 선을 놓고 1, 2, 3, 4를 볼 거예요. 위치가 없다니까요. 무한대의 우주에서는. 무한이 우주가라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우주가 무한이라면 밤하늘이 절대로 검정색이 될 수가 없다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검정색으로 돼 있고 뭐만 보여요? 별들만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마치 뿌린 듯이. 만약에 이게 무한대라면 별들이 어디까지, 저 우주 끝까지 엄청나게 있으면 이게 다해가 가득히 보여요. 별로 가득 차야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전부 흙 뿌린 듯이. 네,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이 그래요. 이게 만약에 우주가 한계가 있다면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때문에 그 별이 한정돼 있을 테고, 그 한정된 별 때문에 검은 하늘에 하얀 불빛이 보일 테고, 만약에 이게 무한정이라면 별이 꽉꽉 맥혀서 그냥 하얀 하늘이 되겠죠. 지금도 촘촘히 박혀 있으면 그 촘촘한 것이 그냥 면이 돼버리잖아요. 하얀 빛깔. 그러니까 우주는 한정돼 있다가 말이에요. 근데 끝을 발견하면 그 바깥에 뭐가 있어라는 답이 안 돼서, 그거를 가장 절묘하게 답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극이에요. 이 극을 우리는 태극, 무극, 황극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한계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리미트라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리미트가 뭐예요? 이게 극한값이잖아요. 극한값. 미분 배워갖고 이것밖에 기억 안 났죠. 고등학교에서 고생 많아요. 지금 미분 풀으라고. 나 그래서, 야, 니들 왜 이렇게 고생하냐? 몰라요. 시험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죽게 공부해갖고 영어니 수학이니 다 공부하고 나서 답안지 다 끄고 나면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뭐 했냐 그러면 난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이런 공부를 바보 양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맞습니다. 갖고 놀기는 편한데,
이 세상을 좀 훌륭하게 만드는 데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가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바로 극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한없이 도달은 해서 가도 여기에 도달할 수 없다잖아요. 0이 0으로 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나눠서 그 제가 지난번에 활을 쏴서 여기서 저기까지 못 간다는 게 바로 그리스의 파라독스인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한 프로타고라스니 얘들이 바로 만든 파라독스인데, 이게 뭐냐, 반을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수는 무한적으로 나가니까 몇 분의 1인데도 제로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한없이 도달은 해도 리콜은 안 된다는 얘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리미트로 표현되고, 리미트 우주. 제가 이 고등학교 때만 이 생각해요. 리미트 우주. 그 미분적분을 좀 좋은 걸로,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없을까 해다가 리미트 우주. 맞네. 이게 뭐예요? 극한. 그 다음에 시그마 우주. 시그마 다 아시죠? 이게 네. 적분하네요.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또 의미가 틀린데, 리미트 우주는 결국은 인간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없이는 우주가 존재해요. 안 되죠. 내가 없는 순간 우주는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 다 알겠죠. 네. 근데 그 존재가 있어요? 지금 파악이 돼요? 근데 분명히 있죠. 탁 여있는 선사들이 얘기하는 탁 여있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 하느님과 같은 존재. 이 존재가 눈 딱 감으면 이 몸은 성장이나 시체가 되고, 이게 웃어라 명령하면 몸이 살짝 웃고, 이 한겨있는 이 신비로운 존재, 이걸 찾아서 산말리, 그게 바로 산중에 사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그걸 찾고 나서 다시 입장수교에서 그거 깨달았고 나서 그걸로 끝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깨닫고 나서 다시 내려와야지. 그래서 중생들하고 할 때 적으로 살면서 그렇죠. 자식도 낳고 수익 자세도 벌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깨닫고 나서 그냥 죽으니까, 여러분들을 만약에 밥을 못 먹게 해주면 금방 아마 다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농담으로, 만약에 교회에서 11조원금을 못 받게 하고 헌금 제도를 싸고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교회 90%가 다 문 닫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밥벌이가 안 되는데 누가 거기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요. 교회 밖에가 교회가 될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갖고 이 극한이라는 이 개념이 통해서 이 극이 되는데, 요 복즉 명투 안정 불씨를 뭐냐면, 이 직심 아까 얘기는 이제 말을 좀 바꿔왔는데, 이 직심이 바로 뭐냐면 본래의 우주의 본체로부터 바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기가 막힌 건데, 이 아자로 붙은 거는 곁다리에서 뭐 하나 보고 생기는 마음, 뭐 맛있는 음식 보고 먹고 싶다라고는 이런 마음, 요거 좀 집에 갖고 가서 오랫동안 두고 싶다 이런 마음들은 전부 뭐예요? 곁다리 마음. 이거 아심이에요, 아심. 아심이니까 요게 뭐가 돼요? 선과 악이 그거에 의해서 분별돼요. 동양철학에서. 본래의 마음에서 온 거는 덕이고 진리고 선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욕심, 감정 이런 것들은 악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복즉, 복은 바로 이 그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명투, 명이 이 투자가 뭐냐면 바꿀 투예요. 바꿀 투. 바꿀 유라고 도는데 바꿀 투에 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싸우지 말라. 덕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이 바뀌어요. 이기려고는 마음 대신에 덕으로 살자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안정을 찾으면서 잃는 바가 없다고 얘기해요. 싸우려고 해갖고 요놈을 내가 이겨서 요거까지 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고, 본래의 마음인 복즉, 본래의 마음인 덕으로 딱 뜨고 하면 명령,
하늘의 명령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홍산한 명령이 어떻게든지 이기자라고 놈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줘버려. 손들어 딱 해갖고 다 가져라. 내가 다 잘못했다 이러면 너 진짜 잘못했어 두고 봐 하는 놈이 있어요? 가족인 경우는 없고 두고 봐 하는 놈하고는 상종을 할 필요가 없었지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래갖고 안정불실인데 다섯 번째 가서 소송을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송을 해서 이길 수도 있죠. 자기가 옳고 바른 길이면 이길 수도 있죠. 맨날 깨지지 않잖아요. 결송 소송을 해갖고 제대로만 해결되면 결자가 뭐 이게 해결될 결이거든. 해결될 결. 만약에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긴 맞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이기기만 하면 괜찮다고 얘기해요. 전쟁에서도 이기기만 하면 더블로 벌잖아요. 더블로 벌기도 하고. 제가 그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종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3,000명 놓고 제가 전쟁의 금지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을 왜 일으키느냐? 미녀와 황금을 독차지하려고. 황금도 받아오지 않는데 미녀는 나이가 죽을 때까지도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족 보존이지만 인생이라는 게 원래가 이 확대시키기가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로이 전쟁도 미녀 하나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황금과 미녀를 족차지하려고 하니까 야 산 너머에 황금과 미녀는 다 우리 것 하면 얘들이 어때? 야 맞아. 공격 해갖고 목숨 맞춰서 들비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하는 그 한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돈도 쌓이고 미녀도 2명, 3명씩 다 건드려갖고 우리나라가 저 몽고나 저 어디 청나라한테 뭐 딱 당했다 하면은 소녀들이 쫙 잡혀가고 전부 첩이 되잖아요. 저 몽고 애들. 청해, 둘째, 셋째. 그러면 이제 걔들은 또 풍주받던데. 왜냐면 본초하고 싸워. 그리고 결송 원길 이기기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이길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질 가능성 있는 길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근데 문제는 그 결송 원길조차도 권유사항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또 6번째 후에 나와요. 이게 여기서도 6번째 효가 제일 교훈에 가까워요. 석지 반대. 이 반자가 무슨 반자인지 혹시 아세요? 반대. 반격하다. 이 반대가 뭐냐면 옛날에 지금도 저기 그 뭐냐 권투 시합 같은 거 여기다가 토끼 하거든요. 이게 반대예요. 근데 옛날에 왕이 황제가 큰 대업을 이루고 뭘 하면은 이 반대를 하사했어요. 그게 이게 반대인데 석지 반대는 뭐예요? 반대를 받았으니까 그 승자한테 주는 그 반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조 삼체. 이게 뭐예요? 종조 삼체. 끝내 조삼. 아침에 3번씩이나 체가 뭐냐면 뺏을 체자예요. 뺏을 체. 자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석지 반대를 했어요. 큰 상을 받았어요. 소송이 이기가. 근데 3번씩이나 하루에 3번씩이나 뺏겨요. 아침마다. 끝내 아침마다 3번씩 뺏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원망 때문에. 그렇죠. 원망.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놈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래갖고 하루에 3번씩이나 괴롭히는데 아침마다 저주의 관사를 한다는 얘기. 두고 보자. 너 잘 지나 봐라. 이거 맨날 두고 보자. 너 잘 지나 봐라. 네 자식 새끼까지 내가 그랬고 할 거야. 이 소리가 아침에 3번씩이나 밥 먹을 때마다 이 소리가 나온다. 소송을 해서 이겨봤자 적이 생겨갖고 한마디로 이겨도 별소리 못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송 자체를 받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 소송이 죄가 한마디로 벽박계론에 제일 마셔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호사들이 밥줄이 지금 없어갖고 소송을 조장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맞아요. 아닌 거 마치 의사들이 지금 요즘에 밥줄이 의사들이 많아지니까 MRI니 CT니 막 그냥 촬영시켜갖고 그리고 그냥 간단한 병도 그냥 몇백만 원이 나오게끔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자본주의 병폐 이게. 근데 변호사들이 요즘 그런 데잖아요. 그냥 묻고 해야 될 일을 소송을 벌려갖고 복잡하는 거는 그 변호사들밖에 못하죠. 네. 그래서 싸움이 6단계까지 가면은 변호사들 먹여 살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너는 이겼다 해도 하루에 3번씩이나 난타질을 당하니 아예 들어가지 말아라. 얼마나 지극한 말이에요. 지금도 소송에 빠진 놈들이 이 말 딱 들으면 맞아. 그 다음에 소송해갖고 이긴 놈들 봐봐요. 걔도 편히 자는 줄 아세요? 불안하죠. 조금 있다가 또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송불성통이라는 말이 이게 참 그 요즘에 소송 왕국이 돼버렸잖아요. 이혼도 소송해요 요즘에. 그냥 우리 소송하지 말고 따로 살자 하면 될걸 뭘 또 소송을 해갖고 아이고 나이가 그 변호사가 되게 부추긴다. 뭐 어쩌고 하기만 하면 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질적 중질이 이제 여기서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질적 중질이 뭐는 질자가 뭐예요 이게? 막힐 질자죠. 질소할 때 질이잖아요 이게. 막힐 질. 척은 뭐예요 이게? 마음을 바뀌게 만드는 건 척, 조심할 척, 상갈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뭐를 막고 분노스러운 마음들 같은 거를 질, 그 진분지룡이라고 이 다른 대사에 나오는데 자기의 그 분노한 마음을 질, 막고 척은 뭐예요? 상가고 조심해야 질적 그러면 가운데 길로 가게 되고 길하다예요. 자기가 분노가 생겨갖고 소송을 걸리고 싹쓸이 하고 싶어도 막고 그 행동을 척 조심스럽게 하면은 반드시 기다리라.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질적 중개를 안 하고 딴 사람이 나한테 소송을 걸면 어쩌라는 말이냐 할 때도 똑같이 돼요. 어떻게 되냐? 져줘라. 딱 손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열려요. 그죠? 그러면 걔가 분노의 마음에 의해서 요놈을 어떻게든지 없애겠다는 생각 대신에 같이 살자. 내가 너를 너는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심이 작동되면 도심은 뭐예요? 지금 이 직심 우주에서 온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나만 말고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너를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상태가 벌어지니까 소송은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도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손 팍 들고 내가 다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으니 나 죽여줘. 이러면 살려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그래서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바로 그걸 못해 먼저. 빨리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둘이 다 못 이기려고 네가 잘못한 거 계속 밝혀내야 돼. 그거 안 돼 그러면. 상대편이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빨리 그렇게 다 하는 게 내 제일 나아요. 탓이야. 그러면 상대편이 그래 살려줄게. 아니야 다 잘못 안 했어. 그건 잘했어. 그건 잘했어. 저런 점 하나라도 찾아주면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천수통계는 인생에서 굉장히 쓸만한 괴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이 성기를 때마다 이 괴를 명심해갖고 빨리 끝내고 만약에 혹시 들어가도 후퇴해갖고 양보하고 자기 식구도 곧 조상으로부터 받은 명만 즐기고 그 한도 내에서 제대로 해도 무궁무진한 도가 있는데 왜 남의 거 자꾸 뺏으려고 하냐. 그래갖고 복중 명토 자기의 본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안정되고 길하고 이겼다 해도 별 볼일 없다. 근데 혹시라도 소송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겨라라고. 그게 주역이에요, 주역.
반드시 이기는데 이겨도 별거 없는 게임이다. 6번에 또 한 번 경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해야 될 도 해갖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천수 행성 작사 모시는 반드시 달달달 외워야 천수 성계를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수 성계를 만약에 주역책을 놓고 이 천수 행성 자장 모시를 결론을 내리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걸 못 내요 이게. 왜 그러냐? 역전 역경이 전부 쭉 현장화돼 갖고 어떤 게 강조되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않고 그냥 쭉 읊었잖아요 시처럼. 그러니까 핵심을 잡는 작업을 해야만 이것이 살아 움직이고 가치가 있게 돼요. 핵심을 잡아야 돼요. 천수 행성은 뭐냐면 하늘 밑에 물이 있어갖고 즉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서로 갈등을 구조를 생기는 소송이 생긴다. 천수 행성. 그때는 작사모시. 작사모시가 사람이 해야 될 덕목으로 나와요. 우리 저 수선생 한번 뭐? 작사모시 한번 해주세요. 해석이요. 어려운데요. 일을 만들고 어려워요. 제가 한계를 공부를 해올 거예요. 이게 예. 이 역전에 나와 있는 게 공자가 한 말인데 제가 딱 공감이 가고 의자로 역전에 있는 걸 했는데 예. 이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한 걸 보다 보니까 한자가 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딱 와닿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의미를 해보면 일이 작사, 모시, 시작을 모시는 뭐냐면 시작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모시. 근데 작사해서 모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병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면 징조부터 나타나잖아요. 어디가 하고 뭐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이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 시작을 하는 작사 모시가. 소송께는 들어가갖고 난리가 나서 해갖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기 단계, 아주 미조, 아주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작사, 일을 만들어야지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못이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이 징조가 딱 나타나면 그 사전에 딱 대비해서 못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참 진행된 다음에 보면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병뿐만 아니라 무슨 자기가 이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할 때 딱 보면은 징조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 얼른 이 일주면 내가 조그만 가게를 요즘에 이제 음식점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을 많이 하잖아요. 한집 걸로 교회 있고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 있고 옆에 부동산 있고 옆에 음식점. 이게 지금 신도시 풍경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도 너무 많아서 지금 깎아먹고요. 음식점도 너무 많아서 아주 잘하는 집 몇 집 빼고는 다 어렵잖아요. 이때 작사 모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여기를 해갖고 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예를 좀 들어보면 이게 어렵다라는 걸 알고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딱 돼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 작사 모시예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들어가 보자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작사 이 일을 할 때는 일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시작하는 점에 미리 이걸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한 발 앞서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소송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고서는 아무래도 별볼이롭다 싶으면은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들어갔다 해도 얼른 나오고 항상 앞서서 송에 대처해야지 잃어버리면 의도 맞고 나서 병신 되고 나서 소송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두송제가 천두송 불성흥이 오늘 이제 수천수흥 해갖고 봐봐 요게 딱이 이루어지지만 수천수계에서는 자기 내부적인 컨트롤을 타고죠. 때를 기다리는 거.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갖고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은 천수성이죠. 지난번에 여기 몽계에서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세상에 딱 나와서 바로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걸 대처하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죠? 송계. 예. 뭐가 문제죠? 양보. 양보.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변하는데 소송은 소송이잖아요. 소송. 그런데 이 소송에서 내가 깨친 바 내가 해야 될 종목을 거기다 딱 한국말도 넣고 써서 그랬다가 지우고 바꾸고 이렇게 하라는 뜻을 내가 배웠는데 이걸 규정해버리면 내 탓이 하면 되겠네요. 내 탓도 기가 막혀. 이거 바로 그래서 대통령 그래서 배워갔어요 제가. 근데 본전 생각나서 절대 못 가는데요. 어디요? 뭐든지 본전이 다 생각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끼어들었다가 더 막. 본전 생각하다가 우리 강사 선생님, 내가 하나 예. 저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하고 역사 공부를 하는데